잠깐 숨 좀 돌리고 조금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린 것 같아요. 예? 예, 자기가 공동체라는 걸, 요즘 커뮤니티 아트가 되게 이렇게 대세인가요? 아니면 커뮤니티 아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공동체라는 걸 나는 이 커뮤니티에 소속돼 있구나. 나는 내가 아니라 우리구나. 그런 경험을 조금만 써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거기 있죠? 네, 잠깐 자리 배치를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앉고요, 서로 이렇게 네, 조금 여기는 시원하니까 좀 가까이. 네. 네. 이제 좀 적응이 되네요. 참고로 제 소개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테니까, 저는 원래는 건축가인데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민망해요. 건축가인데 저는 제 건축 작업보다 황신의 밴드니 아니면 희망시장이니 이제 이런 걸로도 일이 없어서 별일을 다 했어요. 건축가가 그래요. 일이 없으면 어쩌 백수지 저한테 이제 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설계를 잘 못하게 생겼는지 그렇게 일을 못했네요. 한 20년간 졸업하고 나서.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일을 못하게 된 계기가, 그때 이렇게 좀 환경 문제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당시에는 녹색연합이 생기기 전이에요. 당시에는 경희대 조류학과에서 환경단체 역할들을 대신했었어요. 제가 91년도에 졸업했으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논에 새들이 죽으면 전부 경희대학교 조류학과가 당시에 제일 유명했는데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조류학과가 우리나라의 환경단체 역할들을 했었고, 우연한 계기에 제가 건축이 환경하고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근데 당시에는 어땠냐면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때였나? 노태우. 예. 전두환 노태우. 그때 한참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고 해서 건축가를 나오면 아무튼 어떻게든 취직은 다 됐었어요. 취직은 어디 월급을 많이 받는 데를 가든지 아니면 설계를 잘하는 유명한 스튜디오 같은 데를 가든지 그런 분위기였는데, 괜히 이상하게 환경 그쪽 문제에 눈을 뜨는 바람에 졸업할 때 건축을 하지 말자, 더 이상. 참 안 좋은 일이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취직이 안 돼서 20년 동안 엄한 짓들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혹시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선생님, 야생초 편지, 네, 그분도 좀 초년 고생이 많으셨는데 독방 생활을 13년 동안 하신 대표적인 양심수시죠. 그분이 하도 혼자 독방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공동체가 꿈이세요. 그래서 지금 영광에 생태마을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제가 설계를 하고, 제가 혼자 한 건 아니죠. 같이 설계를 하고 지금 한 20년 걸렸네요. 제 프로젝트를 하기까지. 네, 그렇게 지내고, 지금은 아나킨 프로젝트라는 밴드를 하고 있어서 심심하시면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아나킨 프로젝트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지금 제 소개는 그렇게 잠깐 하고 간단하게 인사들 드릴까요? 이렇게 짤막하게 다 작업하시는 분들이시죠? 아닌가요? 네? 학생?
학생은 작업 아닌가? 학생은 공부하는 건가? 간단하게 소개들을 해주시면 제가 진행하기가 좀. 네. 네네네네. 편하시게. 저는 여기 되게 예술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무역학을 전공하고 학생이고요. 무역학을 전공하는데 예술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문화 마케터라는 직업을 많이 갖고 싶어서 좀 이론적으로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 배우고 싶어서 네, 와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22살 학생입니다. 성함이? 수현입니다. 와, 원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고요. 이제 시각과 공연예술 전공하려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참고로 이제 내년이면 50살이 돼요. 30대 초반이고요. 네. 신지수라고 하고요. 저는 작곡가고 오. 현대음악 작곡을 하고 있는데 가끔 퍼포먼스나 즉흥 쪽으로도 하고 있고 건축이랑 밀접한 연관을 짓는 퍼포먼스 같은 게 관심이 있어서 네. 작업도 해오고 있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와. 전공은 음악했는데 지금 음악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음악. 때로 답답하면 실용적으로 주고 있고요. 실용적인 춤?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현대음악을 주 작품으로 하고 있는 건축에 관심 네. 네. 제가 좀 근사한 건물을 막 지어서 와서 좀 퍼포먼스 댄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이고요. 저는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색시도 네, 편집자예요. 네, 그래서 저를 그동안 부양 가장 노릇을 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진이고요. 30대 초반이고 그리고 요새는 저도 이제 작업을 하고 사진 전공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예술이라는 분야에서 약간 아카이브에 좀 많이 관심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는 책 디자인하고 있고 그 전자책 쪽 일을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이라고 하고요. 저도 40대 초반이고요. 그 사진 전공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트하우스 공모 작품 극장 기획 관련해서 좀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이고 대학원입니다. 네, 아 대한공간. 네, 어디요? 아 리트머스. 아는 척. 어디 있어요? 예. 안산에? 아, 네, 반갑습니다. 월급은 줘요? 네. 네. 주긴 줘요? 네, 다행이네요. 나올 때까지는 다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로 김나하고 전시회 가고 싶은 김유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미이고요. 네. 그냥 전송미술하는 작가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순수 미소를 하시는 작가분이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네. 아마 나이가 굉장히 많은 50대지만 아니고 와. 이분이 있잖아요. 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전공은 디자인인데 문화나 역사에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 있어요. 여기를 오게 된 이유는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나 사고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최연주고요. 22살이고 현재는 시각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는데 공연 기획이라든지 무대 공연 설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연이고요. 20살. 네. 그냥 학교에서 네. 동양하고 네, 반갑습니다. 와, 16분이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텝을 하고 있는 김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예술학이랑 도예 공예를 하고 있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름방학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여름방학 하실 거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출퇴근을 안 하시니까 자유스럽구나. 역시 예술이 좋긴 좋아요. 돌아다닐 수도 있고. 지금 숙제가 아니라, 숙제라고 할 수는 없죠. 서로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니까. 대부분 해오신 것 같은데, 어디, 준비가 되셨죠? 안 되신 분 혹시? 네. 안 되신, 그냥, 뭐, 어차피 뭐, 네, 좀 시간을 해오라고 해야 되는데 네네. 갑자기 메일이 줘가지고 네네. 시간을 썼어요. 네, 뭐, 네, 죄송합니다. 조금 미리미리. 그럼 제가 그냥 편하게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도 공동체라는 건 요즘 굉장히 이렇게 약간 공산당 같기도 하고, 공동체라는 게 요즘 나온 이야기지, 저희 때만 해도 어떻게 하든 경쟁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자기가 잘하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자유주의 이론인가? 뭐 아무튼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게 이 사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 최고다 라고 저는 배웠었어요. 저 정은 선생님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은 목숨을 걸죠. 왜? 일은 뭐 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은 하나인데 그 건축가들은 10명도 넘고 20명도 넘으니까 계속 이제 현상 설계라는 걸 뭐 공개 현상을 통해서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다라고 PT를 하게 되고 떨어지면 꽝인 거죠. 일이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주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뭐 아는 것도 많아야 되는 것 같고 차도 외제차 타고 다녀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아무튼 온갖 폼을 다 잡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주변이나 다른 뭐지? 좀 민망한데 제가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훨씬 저는 뭐라 그럴까 아주 집밖에 모르는 성격이라 그랬을 때부터 남들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관심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그냥 하는 타입이었는데 그냥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제가 공동체 한 3번 정도 경험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는 한참 홍대 앞에서 테크노 클럽이라는 게 처음에 생겼을 때인데요. 그때 상수도라고, 그때가 90년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다들 언제쯤 되셨을까? 그때가 모르겠다. 아무튼 제가 한참 놀러 다닐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영어 그때가 뭐였냐면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란 발음도 잘 못하시고 시계화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영어 강사들을 막 전 세계에서 아무튼 영어가 되는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냥 학교마다 영어 강사들을 전부 다 배치를 해주셨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하다못해 무슨 헝가리 고등학교에까지 와서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그러니까 그냥 백인이고 좀 근사하게 생기고 영어가 되니까 아무튼 다 그 당시에는 아무튼 자격 미달 엉터리 같은 친구들이 진짜 많이 와서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했었고, 당시에 그 당시에 이렇게 뭔가 미국에서 나오는 시사 잡지 같은 데서 뭐 한국에서 영어 강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막 그런 책도 막 써서 이제 뭐 많이 팔리고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영어를 럭셔리하게 막 시간당 돈을 많이 주고 막 배우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도 아무튼 영어 강사들이 돈을 얼마나 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접을 좀 받는, 근데 그 당시에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돈들을 잘 벌었고, 그 당시에 한국에 이제 영어 강사를 오는 친구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외국에서 보면 한국은 약간 아주 일본, 중국 사이에 있지만 그런 개념보다 세상의 끝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북한하고 같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고 굉장히 위험하고 뭔가 안 알려지고, 한국에 간다고 하면 너 조심해라, 거기 한국 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고 완전히 우리가 어디 오지 아프리카나 그런 데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처음 도착하면 막 한국의 도시화가 돼 있고 깜짝 놀라요. 사실은 한국에 왔던 그 영어 강사들은 굉장히 시골에서 완전히 이렇게 말 타고 다니던 친구, 아주 넓은 그런 데서 도시라는 건 다운타운 조그만 술집 몇 개 있는 그런 데 온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아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왔던 친구들 중에서 당시 좀 날라리들, 첨단 노는 걸 좋아했던 친구들이 테크노라는 장르를 소개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막 홍대에 외국 친구들이 모여서 파티라는 걸 하고 막 춤추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안 되는 저로서는 처음에는 조금 뻘쭘했지만, 그래도 뭐 홍대는 제가 계속 오랫동안 활동했던 데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전에는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면, 나이트클럽이라는 걸 아세요? 나이트클럽? 네, 저는 이제 밴드들이 처음에는 DJ가, 저희 때만 해도 DJ가 좀 귀해서 밴드들이 생음악을 했어요. 밴드들이 생음악을 막 이렇게 하면 밴드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런 디스코 음악이 그랬는데, DJ가 나와서 밴드와 DJ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셋을, 그런 분위기였는데, 당시에 나이트클럽을 간다는 건 어떤 행동이었냐면 이성을 만나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짝짓기를 하기 위한. 그리고 웨이터들이 있어서 뭐 저쪽 몇 번 테이블에다가 맥주를 갖다 주세요. 뭐 그러면 저쪽에 이렇게 갖다 이렇게 서로 합석도 하고. 근데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대부분이었고, 춤은 멀쩡한 정신에 출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술이 이렇게 들어가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춤을 출 수 있는 건데, 테크노 클럽이라는 데를 갔더니 이거는 뭐 지하실에 컴컴하고 조명도 없고 완전히 작업실인 거예요. 그냥 인테리어가 없어. 그냥 이거 깜깜해. 그럼 너무 지저분하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상한 게, DJ가 앞에 무슨 선생님처럼 앞에 있고 사람들이 전부 DJ를 쳐다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어떤 시골에 있는 친구는 무슨 모내기 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나이트클럽은 이제 계속 어떤 여성과 이성을 상대로 해서 계속 눈을 마주치고 계속 이렇게 몸으로 그 무용들을 하시니까 몸으로 어떤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건데 이건 아닌 거예요. 되게 적응이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뭐 음악에 관심이 있었고 음악을 하던 계속 이제 음악이 굉장히 비트가 강하고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술도 안 마셔요. 그냥 계속 춤만 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그냥 막춤 같이 그냥 춤 자체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춤 자체를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그냥 한참 정신없이 이렇게 췄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해방감 같은 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가 노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뛰어노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완벽하게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여성들을 들쳐다보고 그냥 자기가 혼자 이렇게 막 계속 춤을 추다가 결국은 약간 몰입 상태에 그냥 이렇게 막좀 모라의 지경에 가는 거죠. 그냥 혼자 뭐 이렇게 그래서 테크노라는 게 이런 문화구나.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막 즐겁게 막 추다가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기운이 젊었을 때라. 근데 이제 딱 음악이 막 정신없이 추다 보니까 또 끝났다는 거야. 이제 딱 음악이 이제 딱 끝나더니 이제 불 켜고 끝났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어떡하지? 약간 그 전에는 이제 끝나면 나이트 그러면 이제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막 이제는 그렇게 나오는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이제 첫 차가 다닐 때 이제 그 음악이 나오면 끝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어떤 메시지를 보냈던 상대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뭐 해장국이랑 같이 먹자 그러고 뭐 아무튼 그런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 갑자기 뚝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뻘쭘해 있었는데 굉장히 어떤 기분이 드냐면 단순히 이게 뭐 춤추고 논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 거야. 뭔가 뿌듯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뭘 해낸 사람 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되게 열심히 잘했다. 뭐 이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영업이 끝났으니까 사장하고 이제 종업원들이 이렇게 가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이제 불 켜고 이제 하니까 손님들이 다 따라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같이 이렇게 막 서로 다 모르죠. 얼굴은 그 뭐 대충 낯익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아는 친구들은 없었는데 같이 이렇게 막 청소를 하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뭐랄까 같은 스텝이라든지 이게 여성이나 이성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약간 무슨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러니까 그게 저의 처음에 공동체였던 거예요. 제가 공동체를 인식하게 된 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전까지의 관계는 뭐 어떤 사장과 종업원과 관객, 손님 그런 식으로 다 관계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건 뭔가 이렇게 열심히 춤추다가 놀다 보니까 하나가 된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통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성 아닌 상태로 보는 게 만날 수 있게 익숙해요. 굉장히. 그때는 여동생 같기도 하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관계들, 친밀한 관계들 어떤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홍대에서는 보면 어떤 마초적인 그런 아주 남성적인 그게 남녀가 분리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좀 편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문화들이 그 당시에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주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나눠지는 분위기였거든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져서 항상 이렇게
어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제 어떤 동생들 홍대 앞이라는 개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끝나고 나면 막 같이 이렇게 막 새벽까지 청소도 같이 다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또 술 한잔 더 하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초창기에 이 홍대 앞에 공동체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홍대 앞에 어떤 공동체적인 역할을 만들었던 게 그 당시에 테크노클럽의 영향이 상당히 강했다고 저는 봐요. 뭐 자기네들이 이제 연애도 하고 많이 그렇게 했지만 제일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막 DJ와 사장 간의 관계도 지금 같이 종업원과 사장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가족이나 형제 같이 커뮤니티 그래서 막 뭐 DJ 동생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막 사장이 좀 돈 좀 내고 친한 친구들이 또 돈도 모아서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공동체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뭐라 그럴까? 그거는 한 번도 우리가 이제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경험해 보긴 좀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았을 그런 경험인데, 저는 어떻게 우연히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게 저를 한 20년 동안 홍대 앞에 묶어놓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친구들이 좋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좋고 그 친구들이 어려움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항상 맨날 돈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좌판이라도 깔자 놀이터에 나가서 물건이라도 뭐 희망시장을 만들게 된 거고 뭐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공연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 기획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뭐 굉장히 많은 공연 기획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 친구들을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시작한 거였지 공연 기획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문화기획자다, 공연기획자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생소해요. 네.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준비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제가 이거 글을 선생님 아까 기다리면서 좀 그냥 간단하게 좀. 네네네네. 네. 근데 일단 제가 이거 쓴 거는 저의 생각은. 네. 제가 먼저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찾아봤어요. 커뮤니티의 개념이 지연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사회, 주민은 공통의 사회관념, 생활양식, 전통,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라고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적어봤어요. 커뮤니티에 대해 생각해보며 개념을 먼저 찾아봤는데 공통의 관심사, 생활, 방식으로 뭉쳐진 공동체라는 위와 같은 뜻이 검색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공감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지연에 의하여라는 점이다.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거리적으로 나에게 가까운 것보다는 어떠한 공통된 신념, 관념, 관심사 등이 있을 때 더 친밀감이 생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 지연에 의하여라는 말은 생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커뮤니티는 개인의 의지로 활동하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서적인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진 않지만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썼고요. 제가 친구들 외적으로 겪은 저의 공동체는 학교 생활 안에 있는 공동체랑 그리고 얼마 전부터 좀 희한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제가 SNS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구독을 하던 파워블로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여성 커뮤니티를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신원이 분명히 밝혀진 사람을 가입해야 하고 두 번째가 여성만 가입해야 하고 세 번째가 10대는 받지 않고 20대부터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는 뭐 여성이라는 걸 떠나서 모든 생활의 관심사라든지 하다못해 정치적인 얘기부터 화장품 뭐가 좋아요? 막 이런 거부터 해서 모든 그러니까 마음의 얘기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는 우와. 솔직히 처음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과연 이 모임이 지속될 수 있을까? 올해 계속 글이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제목을 달고 이렇게 서로 자체적인 그런 규칙 같은 걸 몇 가지 만들면서 글도 굉장히 막 심적인 고민들을 정말 친한 친구한테 못 털어놓는 그런 얘기를 남한테 털어놓고 아 제가 뭐를 샀는데 저한테 필요가 없어요. 좀 필요하신 분은 같이 나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의 물건을 그냥 택배비만 그런 식으로 받는 식으로 해서 다 나누고 정말 아무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없이 좀 행해지는 그렇게 진행되는 그걸 보면서 근데 그게 얼마 안 있다가는 이제 우리 만나요 해가지고 진짜 좀 만나는 그런 모임들도 생기고 같이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이게 뭐 때문인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좀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막 만나지 않아도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 여기 속해 있는 게 좀 감사하고 진짜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도 궁금해요.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이 사회학적인 시선에서 보면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좀 제가 겪은 희한하면서도 커뮤니티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와, 멋지다. 와, 부럽네요. 거기 가입하려면 여성만 되는 거죠. 페이스북 안에서 이따가 네, 진짜 사이버 공동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영상기법상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적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티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모여 서로 소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내고 하나의 약간 상점을 만드는 공동체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3 때 1년 동안 거리에서 공연하는 클래식 뮤지션들을 위해 악기를 장치하고 나르는 구조로 일했습니다. 그때 노래하는 성악가들 따로, 스태프들 따로라고 구별해 생각했던 저는 스태프들이 성악가가 노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동안 음량 조절 등 뒤에서 봐주는 스태프들의 노고가 느껴졌어요. 그로 인해 성악가들은 힘입어 관객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객들도 그 감정을 같이 느끼는 스태프, 성악가, 관객들 사이의 소통과 나눔이 이 커뮤니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우리 자유스럽게 그냥 이야기를 해가면서 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그냥 편하게.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그러면 또 만나고 그래요? 지금은 많이 바쁘셔서 많이 못 만나지만 그때 같이 막 일하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혹시 프리포먼스 또?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테크노 클럽에서 느끼셨던 그런 거를 저희 세대는 2002 월드컵 때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가족 민족이다라는 걸 떠나서 더 끈끈한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우리 다 친구도 공통의 그런 목적이 있는 달성이 다가서 기뻐하고 이런 것도 경험이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설명하셨을 때. 좀 개인적인 공동체에 대한 경험은 제가 좀 작곡을 하니까
왜? 아니 왜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즉흥 연주를 못한다 이러면서 가입을 못하겠다고. 전공자신 분들이신데 네, 그러니까 악기 전공하신 클래식 전공하신 분들은 아. 악보에 있는 것만 연주했지 이렇게 와. 내가 지어서 연주하라고 그러면 나 그런 거 못한다고 너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어디서 말하지 마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 회칙을 다 절대 이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말하지 않기라고 정하고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그 대신에 이거에 대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씩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동등하게 이거를 연주를 아무 규칙 안 정하고 그냥 시작하면 그냥 누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우와. 그런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있거든요. 와. 그러면서 저 자신도 좀 막 힐링도 되고 왜냐면 이제 항상 이렇게 저도 이게 맞는 음인가? 이 음 다음에 이 음이 맞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저 자신 많이 긴장돼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런 걸 많이 풀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1년이 넘다 보니까 너무 아무거나 소리를 내는 게 좀 그래서 그게 좀 딜레마긴 한데 곡 쓰는 것까지 너무 아무렇게나 쓰는 것 같아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약간 고민이긴 한데 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든 공동체로서는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이랑 평등한 사람은 저 대장님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런 그런 말을 이렇게 해달라고 초대를 안 하면서 하려고 하고 와, 되게 멋있네요. 오. 근데 문제는 이제 한 조금 오래되면 레퍼토리가 뻔해져서 다 그 밥에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 근데 한 가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제가 뭐랄까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극복해야 할 함께. 제가 이번에 네 그냥 네 뭐 편하게 찍으세요. 네. 예. 근데 아니 괜찮습니다. 예. 자꾸 습관이 돼서 네. 같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요? 네. 같은 리트머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오신 걸 환영하고 저도 늦게 왔으니까 아무 이야기는 같이 그럼 우리 이야기 하실 거죠? 네. 제가 아까 이제 아나킨 프로젝트라는 밴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우연한 계기에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저희 밴드를 데리고 덴마크에 가셨어요. 덴마크에서 히피 공동체에 가서 우리나라 히피들이 제가 아무튼 왜 그 감독님이 저희 밴드를 히피 밴드라고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의 그분 전에 작업이 한국의 히피들 그 예전 사이케델릭하는 그런 히피들을 촬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작업은 젊은 히피들을 데리고 진짜 히피들이 사는 데 가서 같이 공연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셨나 봐요. 근데 거기는 어떤 데냐면 1972년도에 이 젊은 히피들 아티스트들 그런 사람들이 꼭 용산 같은 군대 기지가 있었는데 18세기부터 그러니까 덴마크하고 스웨덴하고는 서로 전쟁을 맨날 하던 사이라 해변가에 어떤 방어 기지였는데 2차 대전 때는 독일군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독일군이 떠나고 난 다음에 1945년부터 72년까지 아무도 거기를 폐쇄되어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던 공간인데 어떤 호기심이 많은
한 친구가 담을 넘어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야. 덴마크는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도시에서 젊은 친구들이 집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일자리가 없는 친구들도 많았고 당시에 68 혁명이라고 유럽에서 아무튼 새로운 어떤 대한 문화들이 막 이제 시작하고 있었던 당시였는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 친구가 담 넘어서 들어가서 갔다 오면서 그 너무 좋은 환경들이 펼쳐져 있다. 딱 어떤 도시 한가운데서 길만 딱 건너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용산 같아요, 완전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신문에다 그 내용을 썼어요. 우리 들어가서 같이 살자, 같이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2,000명이나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2,000명이 들어갔어요. 2,000명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850분 남아 계세요. 근데 거기는 덴마크 정부가 인정한 치외 법권이에요. 자치구예요. 거기는 자기네 덴마크 헌법에 지배를 안 받아요. 자기네들끼리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이 법인 거예요. 지겨워 죽겠대. 막 회의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뭐든지 만장일치로 해야 되니까 뭐든지. 근데 그게 2008년도에 결국은 덴마크 정부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있었을 때는 그냥 내비두다가 우파 정부가 되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막 신자유주의 때문에 못 살겠대. 너무 피곤하대. 덴마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마이뉴스에서 보면 거의 뭐 얼모스트 헤븐처럼 지상의 천국 같이 맨날 한데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2008년도에 정부가 결국은 이분들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너희가 70년 그 당시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해라.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럼 대출해 줄게. 은행 이자만 30년 상한으로 갚아라. 원금하고. 그럼 못 갚으면 어떡해. 그럼 30년 더 연장해 줄게. 사실상 그분들이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공동체라는 건 항상 아까 어떤 내부와 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래서 열린 공동체, 어떤 외부로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공동체가 참 어려운데 공동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폐쇄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덴마크에서 제가 크리스티아니아라는 데인데 거기는 성공적으로 전 세계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잘 모르시니까 유럽에서는 지지를 받았고 그러면서 왜 그분들이 그렇게 잘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할 수 있었나 생각했더니 정부에서 이분들을 몰아내려고 할 때마다 똘똘 뭉쳐서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40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이 먹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다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진짜 이렇게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내가 이제 이제 나이 들어서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일도 못하고 그러면 맨날 이렇게 그런 걱정이 갔다 와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냥 똑같아. 20대 청년이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냥 머리만 허옇게 되고 뭐 배가 좀 나오고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고 다를 바 그냥 지금도 젊었을 때 하던 것처럼 열심히 뭐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작업하는 분들은 작업하시고 음악하시는 분들은 음악하시고 별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그냥 40년이 후딱 그렇게 지나가 버려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공동체는 좀 외적의 침입이 있어야 공동체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되는구나. 이게 공동체가 항상 내부로부터 붕괴된다 그러거든요. 공동체가 이렇게 잘 되고 처음엔 막 되는 것 같다가 조금 뭔가 이렇게 괜찮은 공동체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려고 하고 막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러면 으쓱 괜히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내분이 생겨요. 예, 누구 파 해갖고 이제 서로 막 그래서 이건 누구 라인, 그러니까 시골에서 제가 이제 또 농사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농사를 지면 어떨까 해서 이제 시골에서도 좀 살아봤는데 꼭 이제 뭐 이장파, 전 이장파, 그 다음에 뭐 이장동파 그게 잘 유지되다가 이제 뭐 어떤 지역 개발 사업 같은 돈 들어가면 맨날 막 공동체가 그냥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제가 좀 두서 없어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뭐 정해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공동체는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제일 좀 우리나라가 제일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계속 이제 뭐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맨날. 그리고 이제 무슨 군대 가야 된다 그러고 맨날 무슨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꼭 그런 것 같아요. 북쪽에서는 북쪽에서 계속 이제 남쪽에서 쳐들어올 거라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계속 만들고 또 이제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렇게 조장을 하는 게 아닌가, 어떤 위기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게 없이도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되려면 오히려 제가 목표했던 거는 최대한 그런 거를 배제하고 내분이 최대한 안 일어나게끔 헤어지도 안 되려고 그래서 진짜로 이 목적에 하는 사람이 남아 있게끔 하고 싶은 게 목표였거든요. 오히려 새를 키우자라는 목적 내세웠는데 언제 한번 공연을 하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목표라는 게 없다.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다. 그래서 계속 이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좀 더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지금 다른 이야기 하시고 싶은 분. 먼저 제가 할까요? 정말 어려운 공동체를 계속 이제 지속 가능하고, 뭐라 그럴까? 오래오래, 진짜 100년, 200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을 꿈꾸고 저도 지금 결국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들은 자라는 게 장착 디폴트 값으로 자라는 게 왜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울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건축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근데 힌두교에서는 자아를 환상이라고 한대요. 있지도 않는 무슨 꿈 같은, 장자의 나비 같은, 원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이 깝깝하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감이 되는 게, 공동체 예전에는 내가 누군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냐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골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집에 누군지 다 알아. 그냥 옆에 마을 가도 그냥 누구냐 그러면 어느 집 몇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끝.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리바이를. 그러니까 자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나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어떤 공동체의 파트 오브 원이고 부분이지 절대로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그 예전에도 보면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머니라든지 어떤 형님이라든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내주고 뭐든지 다, 그 형님이 사고 치면 동생들이 다 갚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그래서 맨날 이제 남자 형제들은 부인들하고 갈등들이 막 생기는데, 그런 과정들이. 근데 그게 전에는 당연한 일이었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가족도 가까운 가족도 아니고 멀리 있는 가족까지 막 다 챙기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도시인들이 굉장히 많은 공동체를 꿈꾸고 또 적극적으로 같이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대부분 지구적으로도 성공적인 공동체는 몇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년이 된 크리스티안이라는 아주 전 세계에서도 성공적인 공동체인데, 거기는 만장일치로 어떤 한 사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비결이,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는 사실 해적민주주의예요. 이해가 되세요?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투표를 해서 먼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라비안의 해적 보면 무슨 해적, 무슨 법, 무슨 뭐 헌법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보면 해적당이라고 지금 막 그 녹색당보다 더 인기를 얻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해적 민주주의냐면,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없었고, 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귀족이라든지 그냥 자기 마음이야. 돈 많은 사람 마음이고 힘 있는 놈 마음이야, 그게. 근데 당시에 대항해 시대, 어떤 그 무역, 스페인에서 무역이 열리고, 그다음 무역이 열리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비즈니스가 생겼는데, 해적은 배를 타고 나가면 어떻게든 그 배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적이 카리스마가 대단했다기보다는, 카리스마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떤 그런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상황 판단을 할 때 왜 다수결이냐면, 선상 반란을 막으려면 해적 같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판단을 내렸을 때 다수결로 투표를 해서 그런 결정을 따르게 하는 게 해적 전통이었는데, 우리는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저도 얼마 전에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다수결이라는 게 얼마나 이 바보 같은, 그러니까 반란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간편하긴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다수결이라는 건 참 문제가 많고, 만장일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제가 회의를 하도 많이 해서요. 40년 동안 회의를 해서 회의에 도사들인 거예요.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건 결정하고 어차피 다 합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대신 만장일치를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어느 파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어떤 핵심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어떤 세력 그룹들이 안 생겨서, 그러니까 계속 보면 민주주의라는 거 어떤 자기 그룹들을 만들어내고 그룹 이외 사람들을 계속 배제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장일치라는 게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 공동체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발전을 하려면 젊은이들이 좀 들어와야 돼요. 젊은이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에서 그 스쿼팅했던 그룹 이름이 자유로운 전자들이라는 예술가 그룹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만 하고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안 될까? 이거 추워서 이게 저는 그래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좀 왜 이렇게 에어컨을 여기가 너무 좋아요. 어디야? 그러니까 감기 저희 에어컨이 없어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몸부림치다가. 그러니까 왜 자유로운 전자들이라는 그런, 왜 아티스트 그룹, 그 그룹이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는 지금 원자 단위의 생명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체라는 건 이제 구조적으로 원자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전자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들고 날고를 하면서 계속 생명 현상들을 유지하고 정보들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라는
예술가들이라는 게 어떤 공동체와 닫힌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정보들을 전달을 해야 이 전체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오래 유지되고 활기찬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진 것 같다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오래되면 진짜 그 밥에 그 나물이 돼갖고 맨날 그 이야기 또 하고 지겨워. 지겨워서 신인 뉴페이스가 너무 필요해요. 젊은 피를 수혈을 해야 돼. 젊은 피를. 젊은 피를 수혈을 해야 그 공동체가 더 젊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깝깝한 조직들 있잖아요. 혹시 짐 자무시 좋아하세요? 영화 하시는 짐 자무시? 짐 자무시라는 뉴욕 언더그라운드 인디계 그 영화 감독이 있는데 아무튼 그 짐 자무시 영화 중에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 장면이 뭐였더라? 고스트였나? 그게 이제 일본 영화 일본의 야쿠자 되게 유명한 저 나이가 되니까 요즘 이름들을 다 까먹어서 아무튼 그런 짐 자무시 영화 중에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마피아들이 그대로 늙은 거예요. 마피아들이 늙어서 다 할아버지들이 됐어. 근데 할아버지들이 딱 모여서 막 회의를 해. 회의를 하면서 그놈을 죽여야 돼. 이제 그놈을 꼭 죽여서 배반 잘 처리하지만 막 한참 이렇게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꽝꽝꽝 두들기면서 이번 달에도 집세 안 내면 다 쫓아버릴까.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월세도 못 내고 있어 늙어서. 그럼 뭐 굉장히 현실적인 새로운 젊은 그룹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유머로 재미있는 이제 비유였는데 그러니까 공동체는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항상 사회와 외부와 더 큰 공동체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계속 성공적인 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류라는 건 이렇게 뭔가 내가 만들었어. 정말 뿌듯해. 그리고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부러워해. 그러다가 10년, 20년이 훌떡 가면 젊은 세대하고 소통을 못하게 되고 자기네들끼리 계속 어떤 형식화되고 고착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캐톨릭이 이제 없어질지도 모르는데요.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캐톨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캐톨릭이 두 군데에서 상하이를 통해서 들어온 캐톨릭이 있고 그 김대건 신부님 말해서 북경에서 들어온 캐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노방 전도회라는 수도회를 통해서 또 캐톨릭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노방 전도회라는 수도회는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신부가 캐톨릭에 귀의하겠다고 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이제는 우리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다 죽으면 끝. 그냥 해산. 네.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시작하고 이제 끝이 있는데 얼마만큼 오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뜻들이 계속 전달되려면 그 사회하고 잘 소통을 해야 되고 꼭 젊은이들은 꼬셔서 일을 시켜 먹어야 된다는. 이 단독은 큰일 났네 이거.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조금 재미도 없고 맨날 만났던 친구들 지금 저도 이게 처음 뵈니까 신선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지. 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안 들으려고 그래. 공동체 이제 지겹다고. 네. 그러면 다음에 꼭 이야기 근데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꼭 자기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게 없는데 억지로 막 지어내려면 괴롭잖아요. 그냥. 자리가 되면 다른 부분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사실 저는 특정한 섹션 오프셜은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이 상담센터에 들어오기 전에 상담센터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막연한 상상했던 거를 하려고 왔어요. 그렇게 막연했던 상상에는 나와 같은 상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뭔지 아니면 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각자 자신들만의 상담을 발표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로 만들어서 소통을 한다던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약간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저는 사실 어제 김 선생님 그렇게 김 선생님 말 듣고 바다에 맨날 갔어요. 땡땡이를 치고 바다에 가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3일째인데 과연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였을까? 일단은 이곳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제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또 제가 신청한 그걸 하러 이야기를 막상 하고 싶은 저의 룸메이트랑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작업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거는 현재를 살자. 그리고 음악 전공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 항상 모든 작업을 혼자 어느 누구와 소통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나만 잘하면 되고 내 세상에 나 혼자서 하면 된다. 일단 그거부터 하자. 그랬었는데 무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혼자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일단 사실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나 커뮤니티가 뭔지 모르는데 계속 여기도 막 읽어보고 커뮤니티 앞으로 뭔지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랑 지금 이 안에 앉아있는 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좌를 하고 있는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구나. 그래서 사실 되게 긴장 많이 했는데 이 창작센터 들어오기 전에 제가 기대했던 거는 나를 긴장하게 하고 항상 안정된 것만 찾으려는 저를 좀 부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네? 그러면, 뭐, 아무튼, 다행이네요. 뭐, 번지수는, 그, 공동체도 우연한 공동체, 뭐, 우리가 어디 가다가 이제, 그 영화에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어떤 섬에 같이 그거 했다든지. 아니면 아주 일시적인 잠시, 저도 제일, 뭐였더라? 요즘 또 공감의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공감의 시대. 또 SNS 뭐 아무튼 그 인터넷 때문에 그런지. 거기서 뭐 제레미 러스킨인가 아무튼 뭐 그 되게 유명한 아저씨 있잖아요. 두꺼운. 근데 사다 놓고 이제 앞에만 봤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1차 대전 때 가끔 우리 1차 대전 때 굉장히 이렇게 추운 크리스마스 때 이제 독일군하고 뭐 영국군인가 프랑스군하고 같이 이렇게 참호에서 대치하고 있었다가 누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그 총을 내려놓고 나와서 영국군하고 진짜 전쟁 중인데 서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 하루 동안 전쟁을 안 했다가 또 다시 이제 전쟁을 시작해서 다 죽었다. 뭐 이제 실제로 있었던 기록이더라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어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도 잠시 그렇게 공동체를 또 만들어주신 사랑과 평화로 기적을 뭐 그런 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그래도 각자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저도 그런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이제 진짜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끼리 이제 인연이 돼갖고 같이 이제 더 전부 패친 맺고 이제 막 10년, 20년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뭐 서로 챙겨주고 모르는 거죠. 네. 대박. 요즘 트렌드잖아요. 공동체가 요즘 잠깐만 지금 벌써 다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이야기를 그만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 시간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늦게 왔으니까 조금 더 늦게까지 해도 되나요? 뭐 다음에 이제 시간들이 진짜 그래요? 그런가요? 네, 배고플 때까지 그러면 저도 공동체에 대해서 하도 이제 많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근데 한 가지 요즘 왜 공동체가 그렇게 트렌드일까 봤더니 이게 다 이 자본주의가 갈 때까지 가갖고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돈을 안 주고도 일을 시킬 수 자꾸 일을 시키면 커뮤니티 아트 보면 막 왜 작가들을 착취하냐고 결국은 속셈을 다 그러니까 자발성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은 그냥 누가 뭐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 이외에는 다른 제 경험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서 이제 홍대에서 무슨 공연을 만든다고 하면 돈을 안 줬죠. 돈이 없었으니까 일단 생기면 나눠 갖자였고 그리고 뭐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너는 뭐 하고 다 그냥 너 디자인하고 네가 좀 뭘 하고 그다음 밴드는 다 이제 네가 좀 연락 좀 해라 뭐 아무튼 다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했어요. 그냥 뭐 지금은 근데 그때는 이제 공동체가 어떤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 같으면 야 뭐 좀 나와서 하려 그러면 형 저한테 하면 안 돼요. 매니저가 안 돼요. 기획사에서 관계가 딱 끊어진 거예요. 너 미안하다. 안 되지. 그래서 애들이 싫어해요. 자꾸 그냥 바로 연락해갖고 그리고 또 뭐 돈도 안 되는 공연이고 뭐 또 뭐 전쟁 반대나 뭐 또 맨날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연락을 안 해. 형. 근데 공동체가 있을 때는 그런 관계들이 말로 서로 돈을 안 주고도 유지가 됐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이 공동체의 성격이 바뀐 거죠. 없어진 건 아니고 뭐 이익 공동체라든지 저도 참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공동체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제가 캐나다는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 협동조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때 헬렌 리라고 나름대로 한국계 캐나다 교포시죠. 캐나다인인데 꽤 당시에서 이제 작업으로 유명한 스타급 인디계 스타급 감독이었는데 무슨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무슨 뭐 조명 보조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그래서
당신은 감독 아니냐고. 감독인데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 협동조합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화를 찍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 찍을 때 가서 몇 시간 그 도와줘야 내가 연출할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또 해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품앗이더라고 완전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이라는 게 전혀 있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아 이러면 작업을 막 할 수 있겠구나 서로. 예. 도시락도 자기가 다 싸갖고 오고 서로 이제 프로젝트에 이렇게 시간들을 내서 기여하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홍대 앞 뭐 문화예술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었는데 이제 조합을 만드는 속도보다 이 자본이 잠식하는 속도가 더 빨랐죠. 그때 진짜 무슨 예술가들을 데리고 뭘 한다는 게 무슨 고양이들을 모아서 전쟁 나가겠다라는 좀 비슷한 말도 하나도 안 듣고 모이다 안 모이고 뭐 그런 깝깝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려요. 지금 문화예술기금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건 지구적인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래요. 다 공공의 이제 이런 예산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이제 기금 받아서 작업하셨던 분들은 좀 깝깝할 거예요. 이제 문화예술로 돈을 주고 싶지 않아 해요. 특히 뭐 젊은 이들에게 지금 복지 예산들이 복지국가가 되느라고 너무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돈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젊은 작가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큼 또 많이 또 퍼주는 나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예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뭘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또 훨씬 더 뽑아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자본주의가 잘 작동을 돈이 잘 안 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돈이 잘 안 돌 땐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돈이 없었을 땐 일을 했지? 보면 커뮤니티 방식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 품앗이 방식으로. 그래서 요즘 어떤 커뮤니티하고 뭐 공동체 이런 것들이 대세가 아닌가. 그게 아니면은 내 안전을 간단하게 또 그런 경험도 있다. 결정적으로 이거 다 녹음되는 거죠. 네? 일시정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뭐 아는. 네. 제가 또 공동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 게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해서 완전히 한 푼도 없이 사무실에서 보증금 다 까먹고 사무실에 먹고 자고 그러다가 진짜 하루를 쫄쫄 굶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저는 그냥 그 동네에 너무 오래 있어서 돈을 안 갖고 거의 다니고 그냥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밥 먹고 그냥 다 그런 거였는데 진짜로 돈이 떨어지니까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야 진짜 깝깝하. 그래서 쫄쫄 굶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어떻게 그리고 나서 제가 점심 때 그냥 쓱 가가지고 야 잘 있었니? 그리고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세봤어요. 28군데가 되더라고요. 조그맣게 사무실을 했더니 쭉 그래서 딱 그 생각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점심만 해결하면 저녁 때는 어디든 뭐 공연이든 뭐든 갤러리든 가갖고 밥을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안전망 역할을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뭐가 부족하고 뭐죠? 지금 아주 아까도 이제 고민들을 서로 털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또 빌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 주기도 하고 이제 돈도 좀 빌려서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돈도 떼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서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돈 말고 해결할 수 있는 관계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일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영역은 뭐냐면 화폐 사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RET라는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이라고 그걸 지역 통화, 지역 화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캐나다에서 만들어졌고요.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IMF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못 살게 굴어갔고, 근데 이제 그걸 처음 시작하게 된 분이 목수셨는데 자기는 목수 기술이 있어요. 근데 경기가 좋아서 집들이 막 짓고 사람들이 그럴 때는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뭐 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애들 피아노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그럴 수 있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건 겨우 해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먹고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여행도 가고 싶고 좋은 것도 보러 가고 싶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이 커뮤니티 그 지역 신문이죠. 나는 목수 기술이 있습니다. 목수입니다. 몇십 년 동안 목수인데 제가 집을 고쳐드리거든 내가 일을 해드릴 테니까 제 딸이 있는데 딸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라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바이올린 선생님이 경기가 좋았을 때는 뭐 항상 레슨도 하고 돈이 돌아서 자기가 할 수 있었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레슨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집은 고쳐야 돼요. 근데 마침 그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그 따님을 바이올린을 가르쳐주고 돈 한 푼도 없이 서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품앗이고 지역 통화라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정말 돈은 정말 꼭 뭐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아는 사람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뭐 지역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 그런 것도 있어요.